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성호 원장입니다. 우리의 치아는 매우 단단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조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힘에서는 잘 부서지지 않아요. 하지만 치아보다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절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 파절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치아의 파절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치아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외부에는 범랑질 또는 에나멜이라고 불리는 매우 단단한 조직이 있고요. 안쪽에는 상아질 또는 덴틴이라고 불리는 상대적으로 무른 조직이 있어요. 상아질 안에는 치수라고 불리는 신경이 있습니다. 치아의 뿌리는 치주 인대로 인해서 고정이 되어 있게 돼요. 우리의 치아는 두 가지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치아 안의 신경으로 온도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치주인대로 치아가 받는 압력을 인지할 수 있어요. 즉, 씹는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것은 이 치아의 구조가 매우 강한 힘에 의해서 손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치아가 손상된 정도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치아의 신경이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파절이 되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아가 깨져 있다면 치료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깨진 부위만을 치과용 재료로 충전을 하거나, 그 범위가 넓다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치아를 씌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절된 부위가 너무 작다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날카롭거나 하다면 날카로운 부위만을 다듬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치아의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에요. 사진과 같이요. 보기만 해도 엄청 아파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치질의 많은 부위가 파절에 의해서 치아 내부의 신경이 노출되게 된다면 이거는 매우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노출된 신경은 감염이 되기 쉬워요. 이렇게 치아의 신경이 노출이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수가 감염되면 안 되거든요.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의 상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삭제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절된 부위는 신경치료를 하고, 파절된 부위를 충전하거나 보철 치료를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거나 그런 치료는 아니에요. 자, 그럼 그림과 같이 파절된 부위가 치아 뿌리까지 진행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일단 치주인대까지 진행된 파절이 있다면 정상적인 치료 방법은 발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치아가 붙어있는데 왜 발치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파절된 부위를 수복해 주기 위해서는 치과용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치과용 재료는 손실된 부위가 잘 건조되어야만 수복을 할 수가 있어요. 파절이 치주인대까지 진행되어 있으면 해당 부위를 건조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계속 출혈이 되게 되거든요. 손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따라서 치과용 재료를 사용해서 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거든요. 발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나 인접치아를 이용해서 씌우는 브릿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아를 뽑을 때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파절선이 치주인대로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셨나요? 치아가 파절되면 일반적으로 매우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또한 치과에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는 것은 덤입니다. 평소에 치아가 충격이 가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깨지고 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상 치아의 손상이 가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안 원장이었습니다.